자, 해수의 온도예요. 해수의 수온. 자, 첫 번째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 나오죠. 네, 자,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수 중에 가장 위에 부분이지. 네, 가장 위에 부분에 수온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이런 얘기야.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도라고 하는 게 있지. 위도. 네, 자, 두 번째는 위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층 수온이 결정이 돼요. 네. 자, 그러고 이 표층 수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표층 수온의 특징. 자, 첫 번째. 자, 온도는 있지. 0도씨에서부터 약 30도씨 정도로 분포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 적도 쪽이 뜨겁고 고위도로 갈수록 차가워. 맞아. 그 말이야. 적도 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양극적으로 갈수록 점점점 차가워진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런데 뭐가 일어나냐면 해류 영향을 받을 때는 달라질 수 있어. 해류 영향받는 곳은 다를 수 있다. 자, 해류의 영향만이 아니고 또 용승이 일어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역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위도로 갈수록 자,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이라는 말은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갈수록이란 말과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겠죠?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수온의 열적도는 수온의 열적도. 열적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야. 네,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자, 북반구 5도로 치우치는 이유가 뭐냐면 수력 분포 차이 때문이야.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있지? 육지가 북반구에는 육지가 더 많아, 남반구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땅하고 물하고 뜨거워질 때 땅이 먼저 뜨거워지지? 네, 그걸 어딜 가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름에 그 해수욕장 가보면 알잖아. 해수욕장에 모래는 됐다 뜨거워. 그런데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시원하죠. 네, 그게 이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니까 그 육지를 지나는 물도 더 뜨거워지겠지. 그 열을 받아서. 네. 그래서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연안이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이 연안이죠. 네. 자, 연안이 해양 중심보다 커요. 해양 또는 대양의 중심보다 크게 나타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적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자, 여기가 적도야. 0도. 근데 북반구 5도에 여기가 플러스 5도라고 해보자. 그럴 때, 자, 여기가 북극, 여기는 남극. 그랬을 때 수온이 이런 형태가 돼요. 수온. 이게 수온에 대한 그래프야. 그래서 이 부분이 열적도가 되는 거지.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 네. 자, 이게 바로 이 표층 수온의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디로 가보냐면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자, 요게 수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수온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다가 급격히 낮아졌다가 쭉 거의 일정해. 자, 요 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수온 약층. 혼합층. 아, 혼합층. 그리고 요거를 수온 약. 수온 약층. 약층이라는 말이 뭐냐면 깊어질수록 급격히 변하는 거야. 근데 수온 약층이니까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네. 아, 왜 급격히 수온이 떨어지겠어? 태양빛이 안 들어가 깊은 바다에는. 그 다음에 요 밑에를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그러면 요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혼합층은 왜 생겼을까? 윤주야, 혼합층은 왜 생겼어? 바람이. 맞아요. 바람이야, 바람.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거예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윤주야, 태풍이 지났어. 그러면 이 혼합층의 두께는 갑자기 어떻게 돼? 두꺼워져요. 꺼져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혼합층의 두께를 보고 바람의 세기를 알 수 있겠다.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네. 맞아. 이게 혼합층에 대한 설명이야.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공기에서도 찬 공기, 더운 공기 중에 누가 아래 있으려고 하지? 찬 공기. 그렇지. 찬 공기가 아래 있으려고 하지. 자, 이것도 봐봐. 수온약층. 위에는 온도가 높은 물, 아래는 온도가 낮은 물이지. 네. 그러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안정해요. 그렇지. 수온약층. 자, 이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선생님이 매우 안정한 층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배류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현상 안 일어나요. 자, 배류 현상이 없다 보니까 위아래 상하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의 역할은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어떻게 차단하겠지? 네. 어,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온약층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이게 심해층. 자,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네. 자, 계절에 따라서도 수온 변화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수온 변화는 거의 1년 내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 심해층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직분포를 한번 그려보자.
자, 위도별이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수심하고 수온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고, 이걸 A.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 요게 B.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C라고 했거든. 자, A는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저위도예요. 네. 자, 저위도의 특징을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내 봐봐. 자, 혼합층이 얇지? 네. 그리고 수온이 높, 높죠? 네. 수온이 가장 높고요. 바람이 약하다는 거 알 수 있겠네. 바람이 약한 거는 혼합층의 집결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중위도라고 불러.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아요. 가장 높지는 않지만, 네.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네? 그치? 네.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바람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고위도예요. 아,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없다. 응? 네.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에 있는 물, 깊은 곳에 있는 물이나 수온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네. 맞아요. 표층에도 굉장히 추우니까 차가운 물이 그대로 있겠지. 자, 이게 위도별 해수의 수온 연립 분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온에 대한 그래프에서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플러스 90도, 플러스 90은 북극이고 마이너스 90은 남극을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30도, 여기가 플러스 60, 플러스래. 마이너스 30도.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림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 위에 층이 뭐냐면 혼합층이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게 수온약층이에요. 네. 이게 심해층이야. 자, 심해층 봐봐. 위도가 높은 곳. 이런 곳은 위도가 높은 곳이지. 네. 여기에 있는 물이나 여기 있는 물이나 어때? 그냥 맞닿아 있잖아. 네. 이게 바로 이 4번에서 보면 이 C의 형태를 알 수 있죠.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에 있는 물이나 그냥 층상 구조가 없이 연결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위도별 층상 구조까지 해서 자, 수온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대로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우냐면 한 장 넘겨봐봐. 해수의 밀도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해수의 수온과 해수의 염분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가 변한다 그랬죠? 네. 그래. 해수의 밀도. 자, 해수의 밀도의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수의 밀도. 자, 1.022부터 해서 대략 1.027 정도까지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센티미터 정도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밀도는 있지 어느 때 커지냐면 수온이 낮을수록
근데 이게 가장 큰 영향이에요. 밀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해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은 해수 수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분이 높을수록 커요.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수 수온의 열적도 그린 거 기억나지? 네. 해수 수온의 열적도는 몇 도로 치우친다 그랬죠? 부기도 그 5도 북반구 빵구. 5도로 치우친다 그랬잖아. 네. 그래. 그러면 여기가 적도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극, 자, 여기가 남극. 자, 북반구 5도, 여기 5도라고 해봐봐. 플러스 5. 자, 그랬을 때 수온이 이렇게, 이게 수온의 그래프라 그랬죠? 네. 자, 수온인데. 자, 수온과 대체로 반대분포를 간다 그랬지? 네. 근데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니? 수온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니? 이게 밀도니? 네.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틀렸느냐? 여기에서 틀려요. 잘 봐. 네.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같이 낮아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이게 밀도의 그래프예요. 자, 선생님 내용 정리는 이거 좌우가 바뀌어 있을 거야. 그치요? 네. 북반구 남반구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왜 수온이 낮아지는데도 밀도가 감소할까? 알아야 되겠지? 자, 왜 그러냐면, 자, 극에서 빙하가 녹아요.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염분이 감소하겠죠? 네. 염분이 낮아짐으로야.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도 낮아질 거 아니야? 감소할 거 아니야? 네. 그게 바로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자, 봐봐. 이런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를, 여기는 수심이고, 수온의 연직 분포가 이렇게 그려졌니? 이게 수온이었죠? 네. 그러면 밀도의 그래프는 이거와 반대 분포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밀도야, 이게. 별거 아니지? 네.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배워보냐면, 그래서 이게, 자, TS도라 그래서 염분도라고 부르거든. TS도라고 불러요. 자, TS도는 뭐냐면, 가로축을 염분, 세로축을 수온에 대한 밀도 그래프예요. 간단해. 이거를 우리는 열염분도라고 불러. 그래서 열염분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여기는 염분.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져.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 있지. 네.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어. 자, 이 선들이 뭐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요. 등밀도선은 뭐냐면 밀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별거 아니지. 자, 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점이, 자, 밀도는 거기 숫자들이 점점 증가하지요. 아래로 갈수록. 맞니? 네. 자, 1
1번, 2번. 자, A점이 자, 1번은 뭐가 커져서 밀도가 커지는 거냐? 염분이 커져서 그래서 맞아요. 염분이 커짐으로 밀도 증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이 낮아져서 수온이 낮아져 밀도가 증가 이렇게 하겠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B와 C라고 해보자. B와 C는 등밀도선에 있죠. 네. 같은 밀도를 갖는 물인데 네. B와 C를 같은 양씩 섞었을 때 밀도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할 것 같아요. 밀도는 변한다. 아, 네. 밀도 변한다는 거 알아야 돼. 왜 변하는지 봐봐. 자, 수온은 요 수온하고 요 수온의 절반 정도를 하면은 자, 요 정도가 되겠지.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밀도는 요 놈하고 요 놈의 평균치는 요 정도가 되겠지. 네. 벗어나지. 아, 네. 자,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알아야 돼. 네. 등밀도선의 두 지점을 같은 양씩 혼합한다 그래서 밀도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야. 네. 알겠죠? 네. 자, 그래. 그러면 우리 밀도를 다 배운 거야. 네. 끝났어요. 어려운 거 없어. 됐지? 네. 네. 네, 이제 그 옆에 이제 뭐를 배울 거냐? 대기와 헬스의 상호작용이야.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제목이 되게 중요할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대기의 운동만 따로 배웠어. 그게 1기야. 그 네. 다음에 해수의 특징만 배웠어. 이거는 해수의 성질만. 그치? 수온과 밀도. 근데 이제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배울 거예요. 네. 자,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 큰 제목이고요. 자, 작은 제목으로는 뭐냐면은 대기 대순환 이게 작은 제목이에요. 대기 대순환이 발생한단 말이지 지구에서. 네. 그러면 이 지구에서 대기 대순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거든. 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저위도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아. 네. 근데 고위도 양극쪽에서는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나가는 에너지가 더 커요. 음, 이렇게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야. 네. 맞아요. 지구가 구형이므로 자, 태양빛이 똑같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여기 있는 사람은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오지, 지면에.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 네. 그러면 태양빛은 수직으로 안 들어와요. 이렇게 각을 이룬단 말이야. 네. 그러면 태양빛이 지면에 적게 도착하는 거하고 똑같아. 네. 이것 때문이야. 태양 고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데 자, 첫 번째. 자, 0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까지를 저위도라고 불러. 저위도. 자, 여기서는 에너지 과잉이 생겨요. 네. 과잉 발생. 자, 이거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야.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고위도 38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는 고위도라고 불러요. 자, 38도는 우리나라 38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38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도 38도의 경계선을 졌기 때문에. 자, 여기는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요. 자, 여기는 흡수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더 크거든.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는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위도는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아요. 네. 가장 많다.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래프에 있는 선생님 내용 정리의 그림하고는 내용 정리에서는 세로로 그려놓은 거고요. 선생님은 가로로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여기가 벽도예요. 0 플러스 9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근데 요렇게 자, 요런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말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네. 흡수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그냥 보자. 이거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에너지 과잉이에요. 흡수가 방출보다 많죠. 네. 그리고 요 양쪽 부분은 에너지 부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만나는 곳, 이곳이 위도가 어디냐면 플러스 38도, 마이너스 38도란 뜻이야. 그런데 과잉 에너지가 부족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38도를 반드시 지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겠어? 바다. 대기와 해양이에요. 대기와 해양의 운동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자,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자전과 등등등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대기 대순환이 발생해요. 자, 네. 그런데 자,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이게 적도인데요. 네.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양 그쪽에서 하강하면서 이렇게 대기가 순환을 해. 네. 자, 그러면 요점에서는 바람이 이렇게만 불겠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람이 이렇게만 분단 말이야. 자, 이거를
하늘에서 북극을 쳐다보잖아. 네. 북극을 쳐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적도야. 그리고 이 점이 북극이에요. 북극에서 네. 대기는 이렇게 적도 쪽으로 다 내려가죠. 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바람은 요 바람을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북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불어? 북풍. 무슨 풍? 북풍. 북풍만. 남반구에서는 남. 그렇지. 남풍만 불게 됐지. 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현재 요 바람이 북풍이란 얘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네. 이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대기순환이 커다란 세포 하나씩으로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에너지는 운반되죠. 네. 적도 쪽에 있는 게 극쪽으로 올라가잖아. 에너지는 네. 운반돼요. 근데 자, 왼쪽 지우고 이제 외워야 하는 그림들 여기가 외워야 할 게 많이 나오거든. 36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지구가 자전할 때 해놓고 동그라미만 그려놨지. 네. 지구가 자전할 때.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이 그림을 외워야 하는데 선생님이 이 그림 외우는 방법은 설명을 외우라고 안 해요. 설명을 외우지 말고 그림 그려준 걸 외워야 돼. 네. 외우는 방법이다. 자, 선생님도 똑같이 외우고 있는데 잘 봐.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적도 30도, 60도, 마이너스 30도, 60도. 자, 여기가 적도 플러스 30, 플러스 60, 여기가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그랬을 때 잘 봐. 요 적도를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적도 저압대. 저압대. 저기압이 형성된다는 얘기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 고압대. 역시 고기압이 형성되고 여기를 한대 전선대 또는 한대 저압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가 극고압대.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부는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적도 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모이고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동무역풍. 이건 남동무역풍. 네. 이게 무역풍이구나. 그 다음 여기에 바람을 이렇게 또 똑같이 대칭으로 그려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게 편서풍, 아래도 편서풍, 요거는 극동풍, 요거 편서풍, 요거 극동풍 이렇게 외우면 돼. 네. 자, 그러면 잘 봐. 저압대에서는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 발생하지. 네.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발생하죠. 네. 저압대에서 상승기류, 극고압대에서 하강기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강기류, 여기 상승기류, 고압대에서 하강기류. 자, 이렇게 해놓고 있지. 대기 순환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이거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순환을. 네. 자, 그 다음에 요 적도 쪽에 있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요거를 페렐 순환. 요거 극순환. 아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극순환은 직접순환.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순환.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순환. 자, 그랬을 때 직접순환이 뭔지를 배워볼까? 직접순환은 별거 아니야. 열적순환이에요. 열적순환. 자, 열적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쉬운 말이야. 가열되면 어떻게 돼? 상승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고 냉각되면 약간, 하강하잖아. 네. 하강하며 이루어지는 순환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는 직접순환이라 불러. 이 간접순환은 있지 두 직접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진 순환이야. 네. 그래서 직접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진 순환은 간접순환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외웠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림을 딱 보고 잘 봐. 북반구에 헤들리 순환을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봐봐. 네.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자 북위 30도까지 이동 후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동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외우면 돼.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설명한 거밖에 안 돼. 요 바람의 이름이 그럼 뭐야? 저게 북동무역풍이지. 네. 그래 30도에서 적도로 내려오는 바람이잖아. 그래 그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 봐봐. 적도 저압대 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30도까지 이동해서 중위도 고압돼서 하강하고 지표에서는 북동 무역풍을 이루면서 적도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바람. 이 순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북반구 헤들리 순환. 남반구는 똑같이 설명하면 되잖아. 적도 저압돼서 상승한 공기가 남이 30도까지 이동 후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남동 무역풍을 이룬다. 그림으로 외우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 이렇게 외워야 그래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설명 다 끝났어. 봐봐. 36페이지. 거기에 극순환까지 있죠? 네. 그것까지 끝난 거잖아. 이 그림으로 외우라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그 극순환 봐봐. 극지방에서 공기가 하강하여 저위도로 이동한 다음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다. 봐봐. 그 다음에 페렐 순환과 극순환이 만나는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한대 전선대를 형성한다. 말 그대로잖아. 네. 거기가 한대 전선대예요. 60도. 그 다음에 지표에서는 극동풍이 불잖아. 커봐. 네. 그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요. 이게 대기 대순환 끝이야. 네. 외우는 거 되게 간단하게 외우란 말이야. 책에서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하게 이거 그림으로 안 외우고 설명으로 외우려 그러면은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어. 네. 그림으로 외우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을 배울 거예요. 해수의 표층순환. 자, 첫 번째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을 한번 볼까요? 해수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 자, 표층순환이라는 거는 바닷물의 가장 위에 부분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 네. 이걸 해수의 표층순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발생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바람. 가장 중요해요. 이 바람 때문에 표층순환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륙의 분포. 흐르다가 대륙과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니? 방향이 바뀌겠지. 네. 그래. 대륙 분포.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경사 등등이 있어요. 자, 경사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죠. 네. 바닷물도 마찬가지야. 경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자, 이게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이에요. 근데 발생 원인 저런 게 뭐 물론 원인이니까 알아둘 필요도 있겠지만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해수의 수온에 따른 분류를 배워야 돼요. 자,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 자, 수온에 따른 분류는 말 그대로 뭐와 뭐가 있니? 찬물과 더운 물이 있잖아. 네. 그걸 한류와 난류라고 부르는 거죠. 한류. 한류는 수온이 낮다. 자, 찬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용존 산소량이 많다. 그 다음에 영양 염류가 많아요.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염분이 낮아요. 들짜. 그리고 이 한류는 있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게 한류예요. 이게 한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류. 수온이 높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그 다음에 영양 염류가 적고 자,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네. 자, 이렇게 이거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되게 중요하죠.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첫 번째 바람이 원인인 해류가 있어요. 이거를 풍성해류라고도 불러. 자, 얘는 첫 번째 북적도 해류. 두 번째 북태평양 해류. 세 번째 남적도 해류. 네 번째 남극 순환류. 두 번째 경사가 원인인 해류가 있어. 경사가 원인인 해류는 적도 반류.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네는 대륙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뀐 건데 그냥 기타라고 해보자. 네. 그러다가 대륙하고 부딪혀서 방향이 변한다 그랬지? 네. 자, 거기에 6번 프로시오 해류, 7번
캘리포니아 해류. 지금 선생님 거기에 써준 거 순서 맞냐? 네. 그 다음에 8번이 동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9번이 페루 해류. 그 다음에 10번이 멕시코 만류. 11번이 가나리아 해류. 12번이 브라질 해류. 13번이 벵겔라 해류. 이렇게 써있죠. 네. 요거를 있지. 윤주야 이것도 그림으로 외워야 돼. 자, 외우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자, 요게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 하나가 똑같이 그려져 있죠. 네. 자, 여기에 0도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해놓고,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의 대기순환을 왼쪽에다 이렇게 그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려진 그림을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네. 자, 그래 놓고 대기는 이렇게 순환한다 그랬죠? 네. 자, 이 순환의 이름들은 안 써도 아까 배운 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니까 안 써도 되지? 네. 자, 요게 패렐순환이고 요게 극순환이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려 놓고요. 바람은 역시 이게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극동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자, 이 바람도 그대로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있지. 이제 여기다 삽입할 게 뭐냐면 북반구에 여기에 큰 원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시계 방향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나 그려놓고 남반구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북태평양이고요. 여기가 남태평양이고요. 네. 여기는 북대서양이고요. 여기가 남대서양이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1, 2, 3, 4, 13번까지 있었지. 네. 이거를 요 그림에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요게 1번이에요. 1번. 여기서도 이게 1번이야. 자, 이 순환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가지. 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2번. 북태평양해류 2번.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가지요. 네. 이게 3번이야. 남적도해류.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4번이죠. 네. 근데 이 4번은 요것도 4번이야. 네. 남극을 삥 도는, 서에서 동쪽으로 도는 순환류. 남극 순환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흐르는 게 5번이에요. 자, 1번하고 3번은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가는데 5번은 왼쪽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가지. 네.
반대로 가요. 적도에서. 그래서 적도 반류야. 반류. 반대로 흐르는 해류. 그 다음에 자 요게 6번 프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요게 7번 캘리포니아 해류. 자 요게 8번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렇게 도는 게 9번 페루 해류.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그 다음 요게 10번 까나리아 해류 11번.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브라질 해류 12번. 그 다음 이렇게 흐르는 게 13번 벵겔라 해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이름이 북대서양 해류예요. 요거는 안 나와 있지? 네. 오른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그려놓으면 돼. 네. 자, 그러면 자, 윤주야. 저 그림을 가지고 난류 찾아봐. 그러면 찾을 수 있냐? 난류? 음, 6번, 6번하고 10번, 10번 또 8번, 12번. 맞아요. 잘 찾네. 그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잖아. 그러니까 난류. 그러면 난류는 용전 산소량이 많아 적어? 적어요. 적어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야 지도상에서. 그 다음에 음, 한류를 찾아라 그러면 저 흐름에 7번, 11번, 9번, 13번 바로 찾아야 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 네. 그쵸? 그 네. 다음에 자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금방 찾을 수 있지? 네. 맞아요. 그래 이 그림으로 외우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긴 막대가 하나 또 서 있죠. 네. 막대가 뭘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0도, 30도, 6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흘렀지? 네. 요거 시계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흐름도 생겨.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광구에서는 또 이렇게 흐르는 흐름도 생겨요. 자, 그럴 때 요거를 자,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순환. 요 밑에도 열대순환. 그리고 이거는 아열대순환. 이것도 아열대순환. 그 다음에 요건 아한대순환. 왜 남반구는 아한대순환이 없고 요게 남극순환이요. 라고 부르는 해류가 흘러요. 네. 자, 그러면 있지 윤주야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외우잖아.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이제부터 자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북반구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설명해라. 그러면 북반구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로, 포니아 해류로 이루어진 순환으로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네. 다 설명되잖아. 네. 그래,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야지. 이거 설명 이걸로 외우려고 하면은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남반구 열대순환을 설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남반구 열대순환은 잘 봐. 요게 남적도 해류지요. 맞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해류야? 어, 적도 발, 맞아요. 적도 관류로 이루어지는 순환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맞냐?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열대순환, 뭐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해가지고 봐봐. 아열대순환 봐봐. 아열대순환. 그 그림 37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네. 거기에 아열대순환에 남대서양. 남대서양은 요 순환이거든. 요거. 네. 이게 남대서양이니까 그 순환 설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봐. 남적도 해류, 브라질 해류, 남극순환 해류, 벵겔라 해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 뭐가 그렇게 써 있잖아. 네. 그냥 그림 그대로 외워져 있다면은 그 설명을 외울 필요 없죠. 네. 이쪽 부분은 이렇게 외워야지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